기체 상태와 관련된 이 관계식 P분의 nRt는 앞에서는 그냥 순수한 상태, 그냥 동일 한 종류의 기체가 있을 때 주로 이제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기체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잔뜩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공간은 주로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이 섞여 있죠? 바로 질소하고 산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체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는 여러 물질들이,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체 혼합물을 어떻게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제 실험 장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외부 압력이 이제 PEX, PEX의 EX의 뜻은? EX의 뜻은? 뭐 줄임말이냐면 저거는 external pressure. 자, external pressure 우리말 번역? 외부 압력. 알겠죠? 그걸 줄여서 PEX, EX 이렇게 쓴 거 알겠지?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 외부 압력이 이제 보통 뭐겠어요? 이게 보통 대기압이겠지? 그래서 외부 대기가 가해주는 압력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통 외부 압력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이때 이 안에 기체 성분이 A가 있고 B가 있어. 그래서 A 성분도 있고 B 성분도 있는데 각각의 몰수가 NA몰, NB몰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기체가 혼합물로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어떤 물리량을 고려해야 되느냐? 몰 프랙션이에요. 몰 프랙션. 자, 몰 프랙션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바로 몰 분율. 그러면 이 몰 분율에 현재 이 상황에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의 몰 분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 섞여 있는 전체 몰수 분의 해당 몰수의 비율. 아시겠죠? 요거를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렇게 정한 거야. 저렇게 정한 거야. 그렇다면 A의 몰 분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B의 몰 분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라비, B의 몰 분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맞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몰 분율이라는 게 수학에서 언급하는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라비, 몰 분율은 다른 말로 뭐예요? 확률이라는 거 아시겠죠? 확률.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보자기 속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넣었다. 손 집어넣어서 빨간 공 뽑을 확률 얼마? 5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몰 분율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하고 뭐 특별히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동일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는 몰 분율이라고 한다. 이때 기체 혼합물에서는 어떤 컨셉을 하나를 생각하냐면 파셜 프레셔라고 하는 거를 언급해요. 자, 파셜 프레셔 우리말 번역은 부분압. 자, 압력의 원래 정의가 뭡니까? 압력의 원래 정의는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 외력이 어떤 단면적에 작용하느냐, 요렇게 압력이 정의된 겁니다. 아시겠죠? 정의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그 압력 중 기압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기체의 압력 현상을 줄여서 기압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기체에 의한 압력은 개념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면, 자, 기체 분자는 어디 가만히 있어요? 기체 분자는 막 움직여요. 기체 분자는 마구 움직이죠. 그러면 결국 마구 움직이다 보면 움직이는 결국 무엇 하게 되죠? 움직이다가 결국 뭐 하게 되죠? 바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뭔가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뭔가를 들이받느냐? 바로 두 가지를 들이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막 날아가다가 누굴 들이받아요? 막 날아가다가
벽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 막 날아가다가 누굴 들이받아요? 지들끼리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날아다니다가 벽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쾅 하고 충돌을 하면 뭘 전달하게 되어 있죠? 바로 충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운동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그 충격력이 단위 면적당 그 충격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변환을 하면 그게 기체의 압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A 성분이 갑자기 사례가 들었어. 그래서 이 A 성분이 이 그릇 안에서 마구마구 돌아다니다가 이 벽면을 때릴 때에 전달하는 충격력, 얘가 막 여길 돌아다니다가 벽을 때리는 충격력, 이 각각 구분되어 나타난다면 그 압력을 각각 뭐라고 부른다? 부분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 여기에 있는 이 격벽이 스톱, 저 격벽이 스톱 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격벽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각 성분의 부분압과 외부 압력이 어떤 수리적 관계에 놓이게 되겠어요? 짜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때 여기 들어있는 요 각각의 성분, 요 각각의 성분들도 만약 기체라 하면 저 각 성분들도 뭐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P 보이는 NRT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P 보이는 NRT를 만족한다고 할 때 각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관계식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잘 봐요. A의 부분압, A의 몰수, B의 부분압, B의 몰수를 PV는 NRT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V가 뭐예요? V? V는 바로 이 그릇 부피를 V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현재 A 성분이 들어있는 그릇 부피가 얼마예요? V죠? B 성분이 들어있는 그릇 부피가 얼마예요? V죠? 그 다음 두 개가 섞여 있다 한들 그릇 부피가 얼마예요? V죠? 그래서 각 성분이 됐건 전체가 됐건 해당 그릇의 부피는 동일하게 V.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PV는 NRT에서 이 V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릇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몽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저 부피는 그릇의 부피를 얘기한다. 그 다음 여기 또 재밌는 건 요거 어때요? 요거 A 성분에 대해서도 온도는 T, B 성분에 대해서도 T, 전체에 대해서도 T. 이건 뭐냐? 요겁니다. 바로 동일 공간이면 동일 온도 조건이 됩니다.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했죠. 그 충돌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하기 때문에 동일 그릇 내의 기체의 온도는 항상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성분에 대해서 온도 조건을 생각을 하건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온도 조건을 생각을 하건 온도는 동일하게 규정한다. 그럼 이때 이들 사이에서 곱하기 나누기 해주시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몰수비로 표현하는 게 몰 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부분압비로 몰 분율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몰 분율을 몰수비가 아니라 몰수비가 아니라 부분압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바로 그 유명한 달턴의 부분압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도 동시에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소개할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에서 이게 아주 묘하게 쓰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수능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격벽을 놓고 힐륨하고 니온이 각각 1리터, 3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앞으로 뭔 짓을 하건 이 문제는 온도는 일정합니다. 그 온도가 일정할 때 이 힐륨 쪽하고 니온 쪽에 초기 압력을 표현하기 위한 이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압력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압력계냐면 액체 수은이 들어가서 압력을 표시해주는 압력계입니다. 그래서 힐륨 쪽은 문제를 이제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데 거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살짝 뚫려 있을 거거든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여기 뚫려 있을 거예요. 여기 뚫려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외부 대기압 76cm Hg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근데 초기 니온의 이쪽 압력계에는 여기가 막혀 있을 거야. 막힌 거 보이세요? 막혀 있을 거야. 막혀 있고 여기에 진공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시겠죠? 요거. 짜잔. 그러면 이걸 감안하야 이 초기 조건에서 요 힐륨 쪽의 요 초기 압력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위에서 76cm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데 추가적으로 수은기둥 38cm 압력이 여기 더해지고 있죠.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는 압력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76 더하기 38을 한 것만큼 압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그 값은 114가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수은 기둥이 누구랑 접해 있어요? 이 힐륨 기체랑 접해 있는 거죠. 그럼 힐륨 기체랑 접해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초기 압력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4cm Hg라는 얘기겠지. 됐죠? 그리고 반면 니온은 어디랑 접해 있어요? 이쪽 부분이랑 접해 있는데 이 위는 기압이 있어 없어? 없지. 뭐만 달려 있어? 38cm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만 위에서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힐륨의 초기 압력은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이것에 의한 압력 38cm Hg가 되겠지. 이게 초기 조건에 대한 분석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얘를 떼어내는 거지. 얘를 떼어내서 이 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둘을 오로록 섞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첫 번째 1.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섞는 문제는 다짜고짜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섞는 유형의 문제는 다짜고짜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지금 이건 기체 유형의 문제인데 기체가 아니더라도 뭐 산염기, 산화환원, 침전평형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유형의 문제에서는 뭔가 섞는다, 혹은 첨가한다, 혹은 첨가한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온다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다짜고짜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뭐? 분석이요? 자, 이걸 뺄 거 아니에요. 문제의 요구에 의하면. 빼면 기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섞이겠어요?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 섞는다, 뭐 첨가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무조건 몰수입니다. 몰수부터 계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몰수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저기에 있는 기체의 몰수 표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RT분의 PV. 요게 기체의 몰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 꼴인 거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섞게 되는 저 힐륨의 몰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현재 이 힐륨의 압력이 얼마예요? 114로 계산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114 cm Hg 이게 압력이지. 그 다음 격벽 제거하기 전에 부피 얼마였어? 1리터였지? 그 다음 이때 온도 얼마야? 이때 온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 하지만 온도는 계속 뭐 할 거야? 드분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RT라고 써주면 된다고. 자, 마찬가지로 니온 압력 얼마였어? 초기에 38cm Hg였지? 그리고 그때 부피는 얼마였어? 3리터였고 온도는 변함없이 RT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힐륨과 니온의 몰수가 규정이 됐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 오로록 섞일 거 아니야. 하지만 격벽이 있건 빼서 섞이건 이건 변하겠어? 변할 리가 없어. 요 값은 변할 리가 있어? 변할 수 있어. 격벽을 제거해도. 변할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힐륨하고 니온은 서로 반응에 반응하지 않아.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다고.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해 놓은 몰수 그대로 격벽을 제거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값을 N0로 치환하면 이 값도 N0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 38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되죠? 11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 지금 잘은 몰랐지만 초기에 힐륨하고 니온의 몰수가 같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로 여기에 있는 이 힐륨도 니온도 각각 N0, N0만큼 몰수가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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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격벽을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격벽을 지워서 최종 실험 장치가 어떻게 될지 보자. 짜잔. 짜잔. 자, 그러면 이놈의 그릇은 부피가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격벽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자, 격벽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자, 랍이 여기 전체 부피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4가 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릇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힐륨 몇 몰 있죠? 힐륨 몇 몰 있어요? 힐륨 몇 몰 있어요? N0 몰 있겠죠. 니온 얼마나 있어요? 똑같이 N0 몰 있겠죠. 격벽 제거한다고 해서 얘네들의 몰수가 변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변할 리가 없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계산할 거냐? 자, 이제 이쪽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운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체 압력을 계산해 보자. 자, 어쨌건 압력 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건 자,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됐어요? 4리터가 됐죠. 자, N은 뭐예요? 기체의 전체 몰수가 되겠죠. 전체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N0 플러스 N0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격벽 제거한 후 전체 몰수, 전체 압력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0RT 나누기 2리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N0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 N0 곱하기 RT 한 건 뭐랑 똑같겠어요? 얘랑 똑같겠지 뭐.
그러면 쟤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114cm Hg 곱하기 리터 nRT 요만큼을 이렇게 바꿔준 거야. 이걸 2리터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57cm Hg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잘 봐. 첫 번째 1. 첫 번째 1. 저 right 기압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격벽을 제거했더니 여기 내부 전체 압력이 뭐가 됐다고요? 57cm Hg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격벽 제거 전에는 뭐였어요? 38cm였잖아요. 38cm였던 게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8cm였던 게 나중에 요렇게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8cm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쪽 수은 높이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고 이쪽 수은 높이는 올라가서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38인 곳에서 58이 되려면 57 나누기 38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 뭐 나와요? 빨리 계산해. 빨리 계산해. 뭐야? 빨리 계산해. 뭐 나와? 아, 이것도 안 돼. 빨리 계산해. 9.5잖아. 9.5. 에? 자, 무슨 말이겠어요? 초기에는 38에다가 58에다가 57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에? 그러려면 이쪽 수위는 얼마나 내려가야 되겠어요? 9.5만큼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쪽 수은기둥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9.5만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38이다가 이쪽이 9.5 내려가고 이쪽이 9.5 올라가면 이 높이 차이가 57이 되면서 이 뭐냐면은 측정이 끝날 거란 얘기지.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 left 기압계의 변화. 자, 격벽을 연기 전에는 잘 봐요. 이쪽은 76이었는데 이쪽은 114였잖아요. 이걸 막았을 때는 양쪽 중에 어디가 더 고기압이었어요? 오히려 내부가 고기압이었다고. 근데 빼놓고 보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57이 됐죠. 그럼 이때는 76하고 57 중 어디가 더 고기압이에요? 이쪽이 더 고기압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상태가 아니라 역전이 돼야 된다고. 역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얼마나 역전이 될 거냐? 마찬가지로 여기도 57 빼기 57이 아니고, 자, 이쪽은 57이고 이쪽은 76이니까 76 빼기 57 나누기 2 얼마 나와요? 이것도 얼마 나와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9.5가 나올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 U38과 38의 중간이면 얘가 얼마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9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9만큼 올라가면 이 양쪽 수위가 같아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얼마의 압력차가 생겨야 돼요? 바로
9.5 곱하기 2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9.5 곱하기 2 하면은 2, 9, 18. 19만큼의 압력 차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얘가 추가적으로 9.5만큼 더 내려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9.5만큼 더 올라가서 최종 수위는 여기, 최종 수은 기둥 높이는 여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높이 차이가 뭐가 된다? 19가 되게 되어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움직인 거냐면 원래 수위에서 19 더하기 9.5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9 더하기 9.5 더하면은 28.5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28.5만큼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서는 28.5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8.5만큼 아래로 내려오고 이 위치에서 28.5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 둘 사이 자리가 19가 되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수위 차이가 57이 되는 거고 왼쪽은 뒤집어지면서 19만큼 차이가 나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지. 알겠죠? 간단한 압력 계산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기 보시면은 니은하고 디귿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부분합 어떻게 되느냐? 부분합 니온하고 힐륨의 부분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니온하고 힐륨의 부분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N0몰 얘도 N0몰이면 이게 두 개 섞였을 때 부분합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똑같아지겠죠. 왜냐하면 둘 다 몰수가 똑같잖아요. 둘 다 몰수가 똑같으니까 전체 합력이 57이라고 할 때 이 둘의 부분합은 같아야 될 테니 이 녀석의 부분합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나누어서 27 얼마야? 얼마나? 계산해 주시면은 28.5 아니면 맞나? 28.5 맞아? 바로 28.5 센티미터 Hg 얘도 28.5 센티미터 Hg의 부분합이 나타날 겁니다. 몰수가 같아서 뭐가 같다? 부분합이 같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연습문제 7이라고 있을 건데 찾았어요? 9페이지 연습문제 7. 자, 이거 해볼 겁니다. 9페이지 연습문제 7. 요거 아주 묘한 문제예요. 9페이지 연습문제 7. 그 다음 요거.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합니다. 시작!